지금까지 말씀드린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많은 분들이 증상의 호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원인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근육경련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다리에 계속 반복해서 쥐가 나는 경우입니다. 특히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 다리에서만 계속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혈관이나 신경의 문제일 가능성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리가 붓거나 붉게 변하면서 열감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근육경련이 아니라 혈관 질환이나 염증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근육경련은 몇 분 안에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수십 분 이상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다른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힘이 빠지거나 발바닥 감각이 이상해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신경계 질환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혈관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작은 증상이라도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근육과 신경의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혹시 걱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차의 작은 경고등이 켜져도 정비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내 몸이 반복해서 같은 신호를 보내면 괜찮겠지 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증상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몸의 작은 신호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둘째, 수분 부족과 혈액순환, 전해질의 균형, 그리고 생활 습관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갑자기 쥐가 났을 때는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며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 처방 320 루틴입니다. 잠들기 전 단 3분. 종아리를 20초씩 천천히 스트레칭하는 작은 습관. 오늘부터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작은 생활 습관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름을 붙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보다 쉽게 기억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한 달 뒤에 몸을 만들고 1년 뒤에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단 3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몸이 조금 더 편안해졌는지 스스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 또는 이 방법을 실천해 봤더니 도움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가족이나 부모님께도 꼭 한번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또 하나의 건강 신호를 준비했습니다. 손발이 자주 저린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손발 저림은 단순히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당뇨병이나 목과 허리의 신경 문제, 그리고 다른 중요한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손발 저림의 원인과 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병원을 꼭 찾아야 하는 위험 신호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